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준호입니다. 오늘은 맞춤법 띄어쓰기에 관한 실질적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는 예고편으로 알려드렸죠. 바로 예문을 보여드리고 어느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 표현이 왜 맞는 표현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예문을 봐주세요. 자, 저 송준호는 임대차 보업상의 임대인이다. 두 번째, 임대차 보업상의 임대인이다. 세 번째,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이다. 네 번째,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이다.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토지 상에 있는 건물. 아니네요. 자, 첫 번째는 토지 상의 건물. 두 번째, 토지 상의 건물. 세 번째, 토지 상에 있는 건물. 네 번째, 토지 상에 있는 건물. 이거 뭐 발음이 거의 같아서 하여튼 나와 있는 대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첫 번째는 법상의 임대인. 두 번째는 토지 상의 건물. 어느 것이 맞을까요? 정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임대차 보업상의 임대인이다 와 두 번째 문제인 토지 상의 건물은 잘 보시면 똑같이 상자가 들어갑니다. 이 말 그대로 윗상자죠. 한자에서 따온 윗상자인데 쓰임새가 약간 다릅니다. 앞에 예문 같은 경우는 법상, 이 법이란 것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고 추상적인 공간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뭐 예컨대 인터넷 상, 뭐 온라인 상, 우리 보통 뭐뭐 상을 많이 쓰잖아요. 어떤 추상적 개념 안에서 봤을 때, 영어로 어떤 in의 개념이죠. in의 개념이고, 또 어떻게 보면 뭐뭐에 따르면 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추상적 공간 안에서 봤을 때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띄었습니다. 그리고 의자도 빼고요. 이 의는 일본어 이 노에서 온 거죠. 그래서 불필요하니까 의는 빼고 추상적 공간을 나타낼 때는 요 상자를 앞에 붙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보법상 임대인이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지 상의 건물. 마찬가지로 이 의는 일본어법 표현으로서 일본어 법이 아니라 일본어식의 표현으로서 의자는 빼고요. 토지 상에 있는 건물이 맞는데,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건물이 토지 아래쪽에 있는, 받치고 있는 아래쪽보다 위에 있다라는 개념이죠.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위치를 나타냅니다. 이럴 때는 띄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아닌 세 번째에 있는 토지 상에 있는 건물이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토지 상에 있는 건물, 이 상자도 한자어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좀 더 적절치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책과 인터넷 상에서는 토지 상 세 번째에 있는 표현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상적 공간에서의 상이냐, 아니면 구체적 공간에서의 위에 있다는 개념이냐에 따라서 띄어쓰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볼게요. 추상적 공간 안에 있는 상, 임대차 보업상, 임대차 보호법상, 민법상, 형법상 할 때는 붙여 쓴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예컨대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다, 또는 어떠한 원칙 하에 있다. 이것도 상하의 개념일 때 그 하에 해당하지만, 지배하에 있다, 원칙 하에 있다,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추상적 공간, 실질적인 공간, 즉 물리적 공간이나 구체적 공간 아래에 있다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추상적인 넓은 추상적 개념을 두고 봤을 때 그에 따르면이라는 개념일까요? 추상적인 공간, 추상적인 개념
밑에 있다는 개념이죠. 그에 따르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제가 뭐에 따르면이라고 해석될 때에는 붙여 쓴다고 했죠? 그럼 이럴 때에도 원칙 하에, 지배 하에 인 표현을 쓸 때에는 붙여서 사용합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추상적일 때에는 붙여 쓴다. 구체적일 때에는 띄어서 쓴다. 요 두 가지 개념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구독보다 중요한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올 때마다 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송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